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썰 100번째, 옹정도자기는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7년과 18년도 박매연감을 리뷰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들고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부터가 이제 옹정도자기거든요. 고족배입니다. 여기 고족배. 팔보문이 있죠. 팔길상문이라고도 하는 팔보문이 있는 고족 소배입니다. 높이가 4.5cm니까 정말 굉장히 작습니다. 카사더 크리스티에서 65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가죠. 구지아인데 이 구지아가 홍콩 달러로 이제 20만에서 30만 불의 레인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다가 RMB로 65만 5,500 RMB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자세히 문양을 보시면 이제 팔길상문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건 강이고 여기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난 관연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11cm라고 말씀드렸죠. 보상화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런 문양을 보상화문이다. 육각형 혹은 팔각형의 이제 이런 대칭된 점을 막 갖고 있는 보상화문 소산두병. 가격이 이제 276만 RMB가 있고요. 북경 광시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옹정인데 이제 이것도 지난 년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전지 화해문으로 되어 있는 여기 뚜껑이 있었죠. 그때는 이건 이제 다병 차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차통. 그리고 대충 옹정영제가 이제 쌍권안의 해소간지로 저부에 있고요. 보리 홍콩 보리에서 118만 8천 RMB에 거래된 건데 레원을 보시면 이제 뉴욕 크리스티에서 2008년에 거래됐던 기물이라고 거기 이제 레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도 뉴욕에 어떤 소장가가 소장했던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것은 이제 절연반이죠. 절연새, 필새입니다. 절연새인데 그래서 여기 구연부 쪽이 이게 절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붓을 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절연새입니다. 자, 중무성가라는 경매장에서 207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레원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오금둔, 그러니까 존 스테어 클레어 엘킹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저명한 이제 이성은 이제 의사란 말입니다. 닥터입니다. 닥터.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런던 어디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밑에 있는 기물은 여기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꺾었다 그래서 절요완입니다. 절요완. 요런 기형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여기를 싹 꺾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꺾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리를 꺾었다 그래서 절요완입니다. 기형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간주, 구슬을 쫓아다니는 간주 운용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53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요. 2016년이죠. 근데 홍콩 소도비에서 1996년에 거래됐던 기물입니다. 거래됐던 기물이고 편호, 넘버링이 811번이라고 나왔잖아요. 벌써 20년 후에 이제 다시 홍콩 소도비에서 출품을 된 기물인 것이죠. 이렇게 레원이 있으면 이렇게 거래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끼리는. 자, 그리고 이제 요 기물은 여기는 이제 단자를 써서 단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높이가 10cm인 걸로 봐서 차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지 연꽃이죠. 전지 연꽃이 이제 쭉 그려져 있는 단병이고요. 중무성가라는 거래장에서 75만 9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홍콩 소더비에서 1985년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제 다시 거래를 시킨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만두심환이다. 혹은 와조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문양은 두 팔 벌린 것으로 봐서 벌련문, 혹은 서벌련문, 혹은 보상화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지연문 와조관입니다. 화해국제라는 경매장에서 58만 6천 RMB에 거래된 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족이 누웠다 그래서 와조관, 혹은 만두의 속을 닮았다 그래서 만두심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기물을 보시면 여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요런 형태를 비파준이라고 합니다. 비파준. 볼통하게 있지만 비파준입니다. 자, 여기 문양은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비파형의 병입니다. 비파병 혹은 비파준으로 해도 맞습니다. 높이는 20.2cm고요. 런던 카사더에서 609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문양이 상당히 아름답죠. 이런 문양을 이제 동글동글 말았다 그래서 권초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초문과 권초문은 같은 말이고요. 여기도 권초문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조그마한 이제 담식병이죠. 담병입니다. 요 아랫도리의 요 모양이 우리 인체의 그 쓸개를 많이 닮았다 그래서 쓸개 담자를 써갖고 담식병입니다. 자, 그래서 북경 보리에서 632만 5천 RMB에 거래됐고, 레원을 보시면 이제 법국이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법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구어라고 해서 프랑스를 가리킵니다. 프랑스. 법국의 사인은 이제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인 소장가가 소장하고 있다가 경매에 나온 기물입니다. 북경 보리에 632만 5천 RMB니까 한 2, 3억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이 선명하게 권초문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슷한 권초문 같은 게 또 있죠. 근데 구연부가 다르잖아요. 구연부가 그냥 병이 아니라 여기는 구연부가 접시를 닮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접시 반자를 써서 반구병이라고 합니다. 반구병의 형태를 띈 단병이죠. 문양은 아까처럼 권초문입니다. 그래서 청화, 권초문, 반구 병 혹은 반구 단병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자, 북경 전시라는 거래장에서 90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포올병이죠. 편병을 가리키는 말이고, 서과문이라는 것은 이제 상서로울 서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산, 다복, 장수를 가리키는 삼다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옹정 때에 가장 많이 유행을 했던 귀가 여의가 달린 거죠. 여의준이라고 합니다. 여의준. 다른 말로 화해국제라는 경매장에서 66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거기 레원을 볼 것 같으면 뉴욕 크리스티에서 2007년에 거래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소장가가 1970년에 런던 방매에 또 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수면문이라고 하죠. 수면문 혹은 도철문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수준입니다. 포수인데 이제 이게 사각형이 돼 있으니까 각을 졌으니까 방준이라고 합니다. 요 옆에 달린 게 포수죠. 포수란 말은 이제 짐승의 얼굴을 밑에 환을 달아가지고, 우리 이제 예전에 한옥 가면은 앞에 대문에 이렇게 이런 이제 환을 들고서 문을 두드리는 용도로 쓰는 그런 것을 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수가 있는 포수준 그러는 게 포수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준이라고 합니다. 방준의 여기 가운데의 문양이 청동기 문양에서 많이 나오는 그 도철문이라고 하죠. 수면문,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수면문이나 도철문의 의미는 이의제이죠. 귀신은 귀신으로 쫓는다. 그래서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단국문이죠. 자, 국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화가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하나의 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이게 둥글단자예요. 그래서 국화 문양이 둥글게 되어 있는 관입니다. 관이고 높이는 13.8cm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차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홍콩 소도비에서 139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밑에는 초연문이 있고 위에는 연판문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요것도 비파준입니다. 이런 형태도 비파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름을 선인납복 준인데 비파준인데, 예. 선인납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박쥐가 날고 있으니까 요 선인 신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선이 이제 복을 불러온다. 그래서 선인납복이고, 위를 볼 것 같으면 구연부 쪽, 목 부분 쪽에는 영지버섯이 대나무와 바위 사이에 피우고 있죠. 이 대나무가 바위에 있으면은 죽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죽석도가 가리키는 바는 장수를 의미한다. 죽석이란 말은 축수를 중국말하고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죽석이나 축수나 중국 발음이 쭈슈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바위에서 피어나는 대나무는 축수를 의미합니다. 장수를 기원드린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강조하려고 옆에다가 영지버섯을 붙여놨고요. 그 밑에는 이제 연사문으로 빼곡하게 그렸고, 그 맨 밑에 부분에도 회문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엽전문이 있습니다. 엽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지 안전의 뜻으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부린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복을 가져다 준다,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는 이제 연판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호로병을 들고 있는 신선으로 봐서 이철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북경보리에서 거래됐는데 역시 그 예사로운 기물이 아닌 게 가격이 틀립니다. 1265만 RMB니까 한 25억 정도. 그래서 레원을 보니까 그 홍콩 소도비에서 2000년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선인납복이라는 말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물이 나오면 선인납복으로 하고, 요 기형은 비파준입니다. 비파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의준이 나와 있죠. 여의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희작등매하고는 좀 다르게 희상미초라고 또 그려놨죠. 희상미초. 희상미초는 뭐냐면, 희자는 이제 그 까치가 매화나무에 있으면 이제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그래서 희상미초에, 미초는 뭐냐면 미가 이제 눈썹 미자잖아요. 그래서 이 까치들이 이 매화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썹에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희상미초라고 말을 지어냈습니다. 기형은 포월병, 편병이고요. 여의가 귀에 달려 있습니다. 크리스티에서 4천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 레원을 볼 것 같으면 50년, 20세기 50년이니까 20세기는 1900년이죠. 그러니까 1950년에 뭐 런던의 개인 소장가가 갖고 있다가 나왔던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천만 RMB면 하나로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 지금까지 설명한 기물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싼 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운항문이 그려져 있는 탁배입니다. 탁배. 탁배인데 얘는 이제 잔이 없고 지금 이제 받침대만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작배가 들어가면 이제 잔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건 걸륭대 거네. 걸륭대 설명을 드리고 요 밑에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절지 화가문이 그려져 있는 여의라고 그랬죠. 위에도 여의인데 여의가 있는 편호, 편병, 포월병을 가리키는 거죠. 대충 옹정년제 관지가 있고 홍콩 소도비에서 1554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레머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뭐 외국인의 손을 거쳐서 두 번째는 런던 소도비에서 1989년에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콩 크리스티에서 2001년에 거래가 된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지 화가문이기 때문에 여지도 있고 뭐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가문이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17년에는 짤막하게 끝내고 2018년에 또 어떤 기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벌써 여기서부터 옹정이죠. 요거는 이제 좀 아까 본 기물하고 이제 비슷하죠. 네, 이제 트어졌기 때문에 이거 들고 해야 됩니다. 다소 흔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선덕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방선덕이라는 것은 이제 선덕연제의 그런 기물을 방을 한 것입니다. 옹정 때. 옹정은 특히 이제 명나라 때와 송나라 때 도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서 많은 방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선덕 때의 스타일답게 소마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청이죠. 절청으로 국산청으로 그렸기 때문에 훈산 현상이 안 나오니까 이 덧칠을 하면서 또 점공을 향해서 점공을 쓰면서 훈산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좀 어색하죠. 북경 보리에서 345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오금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까마귀 오자이기 때문에 아주 검은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배로 보게 되면 그 검은색 안에 금이 이제 이렇게 박혀 있는 듯한 형상이 나와서 그걸 오금류라고 합니다. 이 오금류는 검은색인데요. 오금류의 바탕에 그 다음에 이제 흰색에다가 문양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만 이제 청화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금류지, 퇴백, 가, 청화, 그러니까 청화로 다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고, 문양은 이제 괴성점두라고 합니다. 괴성점두. 이 괴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괴성이라는 거는 이제 북두칠성 중에 하나인데요. 북두칠성에서 국자 모양,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국자죠. 국자 모양의 별이 규성입니다. 그 규성을 다른 말로 괴성이라고 하는데, 이 괴성이 뜻하는 바는 이 괴성점두라는 말이 있는데, 괴성은 그 자라를 밟고 있습니다. 자라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엔 붓을 들고 다른 발로는 외발로 자라의 머리를 밟고 있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괴성점두 독점오두라고 합니다. 오는 자라오자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 황제가 장원급제한 사람을 갖다가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 자리가 바로 거북이 형상이 있는 것을 밟고 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 괴성이라고 하는 별은 문곡성이란 말로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과거를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있는 집에는 이 괴성점두의 그림이나 괴성점두의 도자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무성가라는 거래장에서 4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이제 황지청화가 나오는데, 황지청화는 좀 비싸죠. 이것도 이제 보리화의라는 경매장에서 184만 RMB에 거래됐는데, 레원을 보니까 일본의 관서 지방에 있는 중요한 개인이 소장했던 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황지청화로 그려진 조그마한 병인데, 전지 연꽃이 이제 그려져 있죠. 요거 이제 청화로 된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봤고요. 요거는 이제 뉴욕 크리스티에서 56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황지청화에 여의가 있는 포올병이죠. 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기형이 아름답고 영몽황지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황지 중에서도 조금 레몬 색깔이 나는, 지금 요 사진에는 좀 진한 색으로 나오지만 원래 그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책에는 굉장히 레몬 색깔, 굉장히 흐린 노란색이 흐린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영몽이라고 하죠. 영몽이란 말이 이제 중국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레몬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영몽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북경 동정이라는 거래장에서 943만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고 목 부분에는 초엽이 그리고 여의문에도 여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저부에도 대청 옹정영제 관지가 전서체로 그려져 있는 아주 잘생긴 여의입니다. 여의준입니다. 여의 편병이죠. 자, 여기도 황지청화가 있는데 맨 밑부분에는 녹색으로 또 그 당초문을 그려놓고요. 요런 이제 절연반인데 절연완이죠. 절연완인데 운용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지청화 운용문이 그려져 있고, 네, 헌수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목숨 숫자에 구술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북경 광시에서 293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족 부분이 밖으로 외반해가지고 아주 세워놓기가 안정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청화가 아주 옅은 청화로 그려져 있는데 전지 화해문을 그려진 인합입니다. 인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인주죠. 도장 찍는 인주입니다. 북경 중안거래장에서 94만 3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지문을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물은 전지문이 그려져 있는 쌍이준입니다. 쌍이준, 전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고, 네, 이것은 이제 북경 영보라 거래장에서 333만 RMB에 거래됐는데, 이게 이제 홍콩 소더비에서 93년에, 홍콩 카사더에서 2013년에 거래됐던 기물이라고 레원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 요거는 그 유두관이라고 합니다. 유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꼭지 같이 생겼다 그래서 유두관인데 전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고 높이가 5cm밖에 안 됩니다. 5cm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맣게 귀엽게 생긴 병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345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특이한 기형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특이합니다. 유두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빼먹고 넘어갔는데 요 팔학이죠. 팔학 동춘도. 녹학동춘에 서 따온 말인데 팔학이 뛰어놀고 있는 날고 있는 그 각기 다른 자태에 있는 완입니다. 일대고요. 옹정연료 관지가 있고 중무성가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투체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학이 8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청완에는 요 밑에 문양이 없는데 이것은 밑에 이제 수산복해의 문양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거 안쪽에는 구도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투체거든요. 근데 요 청화로 날개짓을 학 문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도록에 나와 있는 것을 방을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한 거죠. 네, 파락동춘.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의 편병이죠. 다시 여의 편병인데 전지 4개 화문이 거래됐습니다. 4개 화라는 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키는 거고 기형은 뭐 아까 황지청화에서도 나왔습니다. 북경 중한이라는 거래장에서 33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는 거는 이제 등롱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등롱병 혹은 등롱준, 등을 닮았다 그래서 전지 연화문이 잘 그려져 있는 기형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보상화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외곽에는 연꽃을 위해서 이제 연꽃을 탁자로 사용하면서 위에 팔보문, 팔길상문이 쭉 돌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절연된 부분에는 파도문이 있고 그래서 절연반입니다. 그래서 전지연탁 팔길상문이라고 합니다. 북경 보리에서 5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화해문이 있는 절연완입니다. 이것도. 뉴욕 크리스티에서 34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특이한 게 이제 대청 옹정연제 관지가 구연부의 바깥 외부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도 런던 소더비에서 33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장경병인데요. 천구병 비슷하게 생긴 장경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화 용복문이 있죠. 용복문, 용봉정상의 뜻이 갖고 있는 용복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장경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욕 소도비에서 17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청화 반홍. 청화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반홍체로 유상에다가 그림을 그린 구룡문입니다. 구룡문이 있는 대반이죠. 직경이 뭐 47.5cm니까요. 대반입니다. 그래서 북경 보리에서 경매가 됐는데 1,500만 원 정도, RMB 정도에 거래됐으니까 한 30억 정도에 거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RMB가 900만에서 1200만의 레인지를 뒀는데 과열 경쟁이 일어나서 1500만 RMB에 거래가 됐다는 뜻이고요. 각주에 보면은 뭐 영국에서부터 1920년에 영국에서 시작해갖고 영국의 저명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이사 근압제 이탈리아인가? 그래서 런던에 있는 도시 이름인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됐던 기물이다 이런 뜻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금강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결대보오라고 썼는데 금강호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깥에는 범문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티에서 74만 4천 RMB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결대보오 혹은 뭐 금강호, 결대보오라는 거는 이제 그 비단가루로 묶어놨다는 뜻이고요. 자, 그 밑에 것은 이제 구도문이죠. 여기 그 복숭아가 9개가 그려져 있는 이제 구도문입니다. 이런 걸 이제 구도문이라고 그러고요. 요 안에 있는 것도 구도문이죠. 복숭아 9개 있는 그림을 보통 구도문이라고 그러고 장수를 의미합니다. 뉴욕 크리스티에서 36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 옆에 보시면은 귀가 달려 있는데 요게 이제 사각형 동그라미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당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당형. 해당식 저 용이 귀가 달려 있는 편병입니다. 포올병이죠. 문양은 여기 복숭아 나무 위에 걸려져 있습니다. 희상지두, 희작등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홍콩 소도비에서 854만 9천 RMB에 거래됐고 레원을 보니까 런던 카사드에서 1995년에 거래됐던 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영당배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종식배라고 하죠. 앙종식배라고도 하는데 고사 산수도가 그려져 있는 옹정연제라는 4글자의 관지가 있는 특이한 민요라고 보이겠습니다. 런던 소도비에 29만 RMB에 거래됐고요. 레원을 보니까 홍콩 카사드에서도 1996년 20년 전에 거래됐던 기물이라고 레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에 볼 것 같으면 절요라고 그랬죠. 허리를 꺾었다고 그래서 절요완입니다. 운영문이 있고 북경 보리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지난 2017년도 판에서 거래된 기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영선이라고 뜻은 영락과 선덕대를 이제 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각으로 해놓고 청화유백으로 그려놓고 보통 청화유백으로 할 때는 허연 부분을 구분이 안 가니까 거기다 살짝 각을 해놓습니다. 암각을. 그래놓고 이제 바깥 부분에다 파도문을 그려는 아주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230만 RMB에 거래됐는데 이런 스타일의 기물들은 이제 영락 선덕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을 했다는 뜻입니다. 옹정제 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의가 귀를 달고 있는 여의준입니다. 여의준 포월병이죠. 역시 거기는 서과문이 다 그려져 있고요. 복숭아, 그 다음에 석류 이런 이제 과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예국제라는 경매장에서 63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 밑에 필통을 볼 것 같으면 사무도가 그려져 있고 또 이제 까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까치는 그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죠. 그래서 희보라고 합니다. 희보가 그려져 있는 필통입니다. 자, 여기도
레몬을 볼 것 같으면 법국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법국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JJ 랠리 앤드 회사가 뉴욕에 있는 회사가 거래됐던 기물이라고 하면서 2017년에는 홍콩 소도비에서 55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일대에 반이 있는데 수석 화접도입니다. 수석 화접도라고 하는 것은 바위 위에 이제 꽃하고 나비가 그려져 있는 걸 수석 화접도라고 합니다. 북경 보리에서 253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일대입니다. 자, 그 맨 밑에는 서수도가 그려져 있는 포수. 여기 포수가 달려 있죠. 그래서 포수이 함환 병입니다. 포수가 함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여기 벽면에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수도가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뉴욕 소도비에서 20만 7천 RMB에 거래된 아주 조그마한 병입니다. 네, 몇 점 안 남았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뭐 바둑돌을 집어넣는 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발이라고, 개발인데, 개발은 뚜껑이 있는 발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그 바둑돌을 집어넣는 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용문이 그려져 있고 옹정연제라는 관지가 있는 중무성가라는 거래장에서 207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봐도 요런 이제 용봉정상의 뜻이 이거는 이제 쌍봉문이네요. 쌍봉문이 있는 반입니다. 요런 반의 그림을 사진에서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런던 크리스티에서 3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운용문이 이제 간주 운용문이죠. 구슬을 따라가고 있는 크리스티에서 74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단화문, 꽃으로서 둥글게 말았기 때문에 단화문이 있는 완입니다. 크리스티에서 74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기물하고 비슷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송중매, 세안 사무도가 그려져 있는 작은 관입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북경 보리에서 110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옹정대까지의 2017년, 2018년도에 거래된 기물들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너무 좀 빨리 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선수 다 되셨으니까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영상이기 때문에 또 돌려보시면서 한번 사진들, 그 다음에 문양들,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명품을 소장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짱아몽 도썰 오늘이 벌써 도썰로서 100번째, 옹정 도자기로는 6번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짱아몽 도썰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혹시 계시면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2019년판은 제가 없기 때문에 2020년과 21년 다시 이제 두 권으로서 옹정 도자기의 그 박매 영감은 리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걸륭으로 넘어가고, 걸륭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대 다 했으니까 청대도 다 했고, 원대로 들어가서 이제 원청화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한번 교재와 더불어서 또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01번째 도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